혹시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거나 창고 깊은 곳에 놓여 있을 법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꺼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 두툼한 앨범을 펼치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많은 그 특유의 종이 냄새가 있죠. 손끝에 빳빳하게 만져지는 사진의 질감, 그리고 그 네모난 프레임 안에 그대로 박제되어 버린 시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시거나 혹은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나? 하고 기억을 더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흩어져가는 우리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기억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게 된 것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꽤나 큰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24컷, 36컷, 딱 정해진 필름 한 롤을 전부 쓰고 나서야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사진관에 그걸 맡겼죠.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인화된 사진들을 손에 넣으면 앨범에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꽂아 넣었고요. 그렇게 완성된 앨범은 우리 집 책장 한 편을 아주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사진 모음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작은 보물상자 같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진 귀퉁이가 닳도록 보고 또 보고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그 사진 한 장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풀어내곤 했죠. 이때는 옷이 이게 뭐냐 놀리기도 하고 이날 정말 즐거웠는데 하면서 추억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게도 그 사진 한 장에는 그날의 공기, 그날의 온도, 심지어는 희미한 냄새까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우리의 기억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저 차가운 스크린 속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잠시만 아주 천천히 짚어볼까요? 필름과 인화지에 돈을 내야 했던 시절,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컷, 한 컷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싸이월드 같은 개인 홈페이지에 우리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전시했습니다. 도토리로 배경음악도 사고 스킨도 꾸미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아니 수백 장의 사진을 너무나 쉽게 찍습니다. 사진의 양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한 장을 위해 고민하던 그 신중함은 사라지고 순간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고 쉬워지면서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의 소중함 자체를 잃게 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갤러리를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수천 장, 많게는 수만 장의 사진이 그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처음 환하게 웃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떠났던 여행의 풍경, 정말 근사했던 어느 날의 저녁 식사까지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데이터라는 형태로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진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볼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스크린 뒤편에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서서히 잊혀갑니다.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기억들처럼 말이죠.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볍고 흩어지기 쉬운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추억을 다시 예전처럼 묵직하고 단단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로 그 순간을 꼭 붙잡아 둘 수는 없을까? 하고요.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처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내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입체적인 형태로 내 책상 위에, 거실에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여기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 미니미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만질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조각품, 그러니까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사진이라는 2차원의 평면을 넘어서 시간을 3차원의 공간 속에 붙잡아두는 아주 새로운 시도인 셈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굉장히 거창하고 복잡한 기술이 가득한 좀 차가운 연구소 같은 공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그곳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아늑했습니다. 꼭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손을 잡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던 그런 동네 사진관 같은 정겨운 분위기가 풍겼죠. 분명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곳인데도 그 기술이 사람을 압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편안하게 감싸주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원통형의 커다란 포토부스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방금 촬영된 내 모습을 360도로 바로 돌려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옷매무새나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작은 파우더룸이 전부죠. 이 모던 익숙한 구성은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그냥 사진관이랑 똑같아요.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 기술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막연한 긴장감을 녹여주고 가장 나다운, 가장 자연스러운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배려인 셈이죠. 그리고 진짜 마법은 저 스캐너 부스 안에서 일어납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부스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포즈를 딱 취하면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단 0.1초 만에 끝납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그야말로 찰나의 시간이죠. 그 0.1초 동안 부스 안에 설치된 수십 개의 카메라가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시간을 그 순간 그대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수십 개의 눈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옆모습, 뒷모습, 옷의 주름 하나, 날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남김없이 3차원 공간 속에 영원히 박제하는 거죠. 0.1초 만에 무려 800장이 넘는 이미지를 촬영해서 완벽한 하나의 입체 모델링 파일로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놓쳐버린 찰나들입니다. 아, 이때 우리 아이가 정말 예쁘게 웃었는데 사진이 흔들렸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이 기술은 바로 그 아쉬움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의 그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 살아 숨쉬는 순간의 에너지를 통째로 붙잡아서 시간 속에 영원히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들어진 피규어는요, 그냥 닮았다는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스웨터의 질감, 우리 아이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손끝에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생생함, 바로 그 디테일이 평면 사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기억의 온도와 질감을 되살려내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축소해서 내 손 위에 올려놓은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이제 기술에 대한 놀라움은 잠시 접어두고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신의 모습을 이토록 생생한 3차원의 형태로 남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 손에 잡히는 작은 기억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예비 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그 경이로운 순간에 기록하려는 예비 엄마도 있습니다. 또 아이의 첫돌에 기념하려는 가족들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요즘엔 혹독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가장 건강하고 멋진 몸을 바디 프로필처럼 입체적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모두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바로 그 한때를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유가 언제나 기쁨과 축하의 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는 함께 만들 수 없는 기억을 어떻게든 붙잡아두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될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의 모습을 피규어로 만들어서 훗날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놓아두던 납골당에 마치 살아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듯한 입체적인 모습을 모셔두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평면적인 사진 한 장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위로와 기억이 되어줄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라면 분명 아주 비싸지 않을까 하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피규어를 제작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문가가 사진을 보면서 3D 모델링의 색깔과 질감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색과 질감을 자동으로 입히는 과거 전문가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가장 까다롭고 비싼 공정을 이제 기계가 해내는 겁니다. 바로 이 기술 혁신이 불필요한 인건비를 극적으로 줄였고 그 결과 수십만 원을 호가하던 기억의 소유권이 이제는 49,000원이라는 훨씬 더 대중적인 가격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지 신기한 제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기술은 기억을 소유하는 경험의 문턱을 아주 크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많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순간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간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피겨 제작이라는 말보다는 3차원 기억 기록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지난 100여 년간 우리의 기억을 기록하는 가장 지배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기억을 기록하고 소장하는 그 방식이 또 한 번 진화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VR 헤드셋을 딱 쓰면 10년 전 우리 아이의 첫돌잔치 풍경 속으로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 옆에는 바로 그날의 모습을 한 아내가 활짝 웃고 있고 저편에서는 부모님께서 손뼉을 치고 계시죠. 단순히 멈춰진 조각품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의 시공간을 제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목적지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너무나 쉽게 잊히는 시대. 수만 장의 사진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 잠자고 있지만 정작 마음 둘 곳 없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찰나의 순간 하나를 온전히 내 두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